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현충일 휴일을 쉬고 오늘 다시 시장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빨간불 켜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휴일이 지나고 나도 시장은 여전히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피가 0.4% 가까이 상승세 2,600선을 이제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877포인트, 이제 880선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월요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 오히려 기관 매수가 양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상승 종목 수가 여전히 좀 많은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이한 점이 또 환율도 1,300원대 아래로 현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우리 시장에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 이 정도를 잘 소화하고 났을 때 과연 추가적인 시장의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빠르게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관심이 생기는 종목이 있다 하시면 매수가, 목표가 아니면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가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이 어제 잘 쉬었죠? 네.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10가지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10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포스코엠텍을 시작으로 대원미디어, G2파워, 나무기술, SPG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파워로직스, 유니온머티리얼, 대한유화, CS베어링, 대한제당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다. 아니면 관심이 가는데 매수해볼까?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오픈 채팅방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를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스마트폰 딱 꺼내셔서 바로 인식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거고요. 여기에 참여하셔서 많은 이야기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태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엠텍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넘어섰고 또 SK하이닉스도 1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반도체 장세들이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2차 전지들은 조정을 받았지만 테슬라가 200불을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저점 부근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닥을 지탱하는 부분들도 그리고 코스닥을 또 이끄는 부분들도 2차 전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엠텍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소재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리튬하고도 연관이 좀 깊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호수를 또 매입을 하면서 매장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가치도 100조가 넘는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국들이 대부분의 이제 이제 자국에서 리튬 같은 경우 그리고 광물 자국주의에 좀 진행이 되면서 리튬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좀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튬에 관련된 흐름들 꾸준히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뭐 이제 히토류 쪽도 수출을 좀 금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리튬에 관련된 흐름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차츰차츰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세계 최초로 극저온용 고망간 개발해서 생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엠텍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이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 보호 회로가 있고 또한 그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다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하고 또한 배터리 팩 등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카메라 모듈의 모듈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와 카메라 모듈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8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을 했고, 지난 3월 베트남 법인에 통해서 또한 중대형 배터리팩 OEM 양산 사업을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는 앞으로 좀 하반기 때 굉장히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월 3,500팩의 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적으로도 하반기 때 좀 기대를 더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특징상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5월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되면서 주가를 좀 상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의 순매수의 유입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점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두터운 그 기술적 분석으로 아래쪽에 두터운 그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면서 주가가 그 부분 상단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별다른 그 저항이 없을 것으로 좀 판단돼서 제가 봤을 때는 7,500원까지는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파워로직스 반정민 소장님은 소개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대원미디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컨텐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극장가라든지 혹은 뭐 책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컨텐츠에 대한 흐름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슬램덩크라든지 스즈메, 문단속 이런 단행본의 판매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시장에서는 게임주들이 아직은 좀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 게임기하고 실물 패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6일 어제부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좀 출시가 되는 디아블로 4,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패키지를 국내로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디아블로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슈몰이를 한다고 하면 이제 대원미디어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식적으로 이제 블리자드의 게임들이라든지 관련된 굿즈, 라이센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엊그저께도 정부에서 또 말을 했다시피 이 콘텐츠 사업 쪽에 1조 원 정도 정책 금융 같은 경우도 좀 지원을 하고 이 전반적으로
쪽으로 자금 흐름들을 좀 용이하게끔 지원을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한 만큼 대형 미디어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형 미디어까지 콘텐츠 관련 종목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두 번째는 뭐죠? 예, 두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예, 유니온 머터리얼은 그 페라이트 마그네트 그리고 그 세라믹 제조 판매 업체로서 사실상 히토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었던 이력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사실 지금 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그 G7 회의 때 그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동맹국들이 경제 안보 강화를 좀 나섰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지금 중국에서도 결국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지금 뭐 리튬 가격도 그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71% 상승한 만큼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앞으로 대체제를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대체적으로 좀 떠올랐던 것이 바로 페라이트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워낙 이러한 이슈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도 리튬과 관련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재차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상 이게 지금 그 테슬라가 히토류 대체 페라이트 사용에 대한 기대금 때문에 결국은 대체제로서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슈가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지금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 한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5,500원까지는 바라보고 순위권 네, 여기까지 5,500원 정도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뭐죠? 네, G2파워입니다. G2파워. 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력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태양광이랑 뭐 신재생 이런 쪽에도 흐름들이 좀 계속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진적으로 조금 더워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흐름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배 전반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는 중전기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 파워가 지금 횡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는 이제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발전 확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이제 인증제도인 필수 인증제도입니다. 유자격 공급자 등록을 올 하반기까지 등록을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잔존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확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또 발맞춰서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수급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2파워가 하고 있는 이 수배 전반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쪽에도 비중을 좀 늘려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2파워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네. 그 대한유화는 결국은 그 석유 화학 제품 및 산업용 가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그 지금 좀 석유와 관련된 원유와 관련된 좀 이슈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우디가 현재 그 일일 1,000만 배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7월에는 900만 배럴 정도로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는 유가와 관련된 상승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한유화를 좀 가져왔고요. 사실상 러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큰 그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에서 지금 감산을 일부러 밀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을 일시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외적으로 또 감산을 통해서
모두 이제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기름값 그 유가에 대한 상승력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 유화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사우디의 이러한 감산 형태는 일시적일 가능성도 좀 있긴 하지만 네옴시티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감산을 좀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이슈는 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그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대한유화보다는 흥구소개를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시가총액이 워낙 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보니 결국 대한유화를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 기업은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그 수요 개선 및 땡. 네. 네, 여기까지 대한유화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희도 잘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된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나무 기술입니다. 나무 기술. 이제 국내 1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플랫폼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들이 월요일에도 상승 흐름들을 모멘텀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다시 한번 바닥에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시총이 1,000억이 살짝 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기술 입장에서도 이 기업의 밸류를 3,000억까지 좀 높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클라우드라든지 그리고 네. 사업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한 만큼 지원책이 확실히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해외에 현지 법원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발을 뻘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현지 법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까지도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멘텀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하면서 나무 기술 땡.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무 기술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 예, 이 CS 베어링은 풍력 발전 그 베어링 전문 업체이고요. 그 주요 매출처는 그 미국의 G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내적인 부분들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춘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부채 한도 그 상향 합의안에 따라 우려를 했던 미국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 그러니까 IRA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 축소가 없어졌다는 점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이슈 를 통해서 네. 최근에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요. 특히 대상으로 봤을 때는 CS 베어링이 그 지난 3거래일부터 지금 상승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CS 베어링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기업이 베스타스와 그 지멘스 가메사 등의 고객처 다변화를 통해서 하반기 때 매출 상승 그리고 또한 제품 믹스 개선을 인한 APSP입니다. APSP의 상승을 통한 실적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측면이고 지금 최근에 봤을 때도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한번 좀 세게 들어와줬습니다. 추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S 베어링까지 친환경 관련 종목 저희가 또 최근에 약간 또 관심이 사그라들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CS 베어링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SPG입니다. SPG. 네,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감속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로봇에 대한 지원책들을 육성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원책뿐만이 아니라 이 감속기까지도 흐름들이 연이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속
감속기 양산에 진행이 좀 성공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계속 좀 증장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에 대한 특허 그리고 기업들을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쭉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기 그리고 가전용 감속기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제품들 로봇 제품들의 이제 적용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이제 월풀 이런 기업들,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고객사로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기업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급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이런 사업 아이템이라고 조금 보여지고 SPG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SPG까지 5가지 종목 이태건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5번째는 뭐죠? 네, 설탕주인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이 대한제당은 그 제당 사업 및 사료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그 설탕과 관련된 그 슈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대한제당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그 설탕 가격이 4개월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설탕 가격 지수가 전월 그 149.4포인트보다도 5.5% 상승한 그 157.6포인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1월 그 가격 지수 116.8포인트에 비해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그 설탕 가격에 대해서 상승을 좀 어느 정도 계속 좀 예측을 해봤을 때는 대한제당에 대해서 매출적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그 브라질에서 대두와 옥수수 수출에 그 밀려 사탕 실적이 설탕 선적이 좀 어느 정도 지연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통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지만은 기후 이상 징후 때문에 사료주도 역시 좀 부각을 받았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슈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슈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승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료와 관련된 상승이 같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제당은 좀 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밀크 플레이션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음료 쪽은 좀 주목을 해보자. 네. 좋습니다. 대한제당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5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렇게 종목 보고 있는 중에 혹시라도 10가지 종목 중에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도 체크하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FOMC의 금리 동결과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어제 미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특히 S&P 500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테슬라도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최고치와 관련된 소식은 일본 쪽에서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3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3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온기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으로 거래 중인데요. 코스피는 0.25% 오른 2620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0.6% 오른 87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해지고 있는 주요 이슈들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 애플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다가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공개되면서 되려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애플이 뛰어들면 산업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메타는 이미 XR 기기를 출시를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 소니, 그리고 바이트댄스까지 XR 관련 제품 출시를 예정한 만큼 관련주들의 움직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관련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어느 쪽이 관심이 받을지도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나 센서, 마이크로 OLED, 그리고 XR 기기와 콘텐츠 쪽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업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플의 비전 프로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의 아이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15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아이폰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는 만큼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텍의 15%로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BH도 6% 오른 27,0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펜텍도 1%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는 첨일령 관련주들 보셔야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의 불안감으로 국내에서는 소금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면서 국내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현재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방류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천일염의 가격이 현재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소금을 3가마를 사놨다 혹은 방류가 확정되면 5가마는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초만 하더라도 14,000원에 거래되던 첨일염이 지난달 중순에는 18,000원까지 올라섰고요. 이달 들어서는 2만 원 선까지 현재 오른 상태입니다. 2달 사이에 40%나 가격이 폭등했는데 첨일염을 다루고 있는 관련주들 오늘 장중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상가가 27%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대상홀딩스가 7%, 사조시푸드도 7.45% 오르면서 강한 상승은 이어집니다. 풀무원과 샘표도 각자 4%와 3%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 AI 개별주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AI의 창업자인 샘 알트만을 만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전날에도 네이버와 KT와 함께 정부의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사업의 공급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샘 알트만과의 만남이 확정되면서 오늘 장중에서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샘 알트만 대표는 오는 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초청으로 한국에 방문한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스타트업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으로 현재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음 AI 오늘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마음 AI, 현재는 32,3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전장 대비 여전히 3% 이상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더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설명을 함께 보시면서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면 궁금한 점이 더 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지 추가적으로 10종목 더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나머지 10가지 종목도 확인해 봅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요. 강원에너지와 에코플라스틱, 나인테크, 제이스텍, 화인서키트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성신양의, 진성TC, 세코닉스, 가온전선, 마음AI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가져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궁금한 점,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더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죠.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 바로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거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 추가적으로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는데 이태건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6번째 종목으로 강원에너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일부에 앞쪽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 간략하게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플랜트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설비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랜트 사업 부분들이 성장이 꾸준히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흐름까지도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서 긍정적인 이런 흐름 그리고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 또 리튬에 대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시너지로 인해서 강원에너지가 고점에서 다시 한번 2만 원 선까지 내려왔지만 차츰차츰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리튬이나 자회사를 통해서 강원 이솔루션이 이제 무수소나 리튬 초도품 생산을 좀 완료를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회사인 강원이 솔루션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기존의 리튬들을 2배 가량 획기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재료를 통해 가지고 양극재 기업들에게 또 소재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저점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원에너지를 6번째 종목으로 이태건 전문가님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는 뭐죠? 네, 아까 이제 뭐 설탕 가격 오른다,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또 가격 오른다 했는데 이번엔 시멘트 가격이 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신양해를 가져왔습니다. 성신양해. 예, 성신양해는 그 시멘트 등 생산 판매 업체이고요. 사실상 그 동사가 시멘트 가격 인상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 레민콘사 대상으로 좀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이게 7월부터 그 톤당 10만 5천 원 하던 것이 일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12만 원으로 그 14.3% 인상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시멘트 가격의 인상이 그 다른 관련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연이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계 1위인 쌍용 CNE도 그 인상폭을 동등하게 좀 적용을 했던 것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그 관련된 시멘트 기업들이 동시에 그 14.3% 정도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그렇게 뭐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일시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2년간 벌써 4번째 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매출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계속 지금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신양액 역시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기업 인상 대열의 합류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단기 매매 접근으로서 굉장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모멘텀이 그 7월 이후에는 좀 모멘텀이 끝날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현상을 저희가 수익으로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성신양회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장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에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범퍼 국내 1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강도 초강력 그리고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강화 플라스틱을 개발을 한 걸 범퍼에 이제 채용을 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이제 높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뭐 이런 기아차 국내 업체들에게 뭐 다 이제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고, 뭐 아이오닉 5라든지 펠리세이드 그리고 아반떼, 투싼 이런 차종에 투입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고 상승 흐름들이 좀 점진적으로 꾸준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수급들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1차 벤더이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계속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현대차 내 이제 플라스틱 범퍼 관련한 시장 점유율이 55%가 좀 넘어가다 보니까 1차 밴드로서 이제 이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계속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에코플라스틱 차량 경량화로 인해서 더 필요로 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플라스틱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그 진성 TEC입니다. 진성 TEC. 네, 이 진성 TEC는 그 건설 중장비 상하부 롤러 제품 생산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상 그 그 건설 중장비 등의 그 무한 궤도를 받쳐주는 그 하부 주행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행체가 상부 롤러가 있고 하부 롤러가 있는데, 이것을 그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건설기계 중장비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고요. 또한 미국의 캐터필러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수요는 그 레퍼런스가 상당히 그 큰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캐터필러가 그 8% 이상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주요 건설 장비 업체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거에 따라 그 진성 TEC도 역시나 주가의 탄력을 좀 어느 정도 그 상승 탄력을 좀 받아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 그 건설 인프라 수요에 따른 올해 좀 수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다른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나 다른 그 건설 기계 업체들보다도 좀 약간 아직까지는 덜 올라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뭐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모멘텀이 우크라이나 재건도 함께 엮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진성 TEC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거래일에도 외국인 및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이끌 네, 여기까지 진성 TEC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태근 전문가님. 네,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 네, 나인테크 같은 경우 이제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LG 엔솔의 수혜를 보고 있고 뭐 관련된 기업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관련해서 뭐 적층 장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LG 에너솔루션의 국내 공장과 그리고 폴란드, 중국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LG 엔솔이 이미 수주 잔고가 뭐 엄청나게 좀 많이 쌓아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이런 이제 2차 전지 설비 기업들 그리고 장비 기업들의 수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수소 전기차에 활용되는 수소 탱크 자동화 공장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회사가 탈로스라는 기업이 IPO를 또 올해 안에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에도 이제 LG 엔솔이 현대차하고 합작하는 미국 전기차 이제 합작사의 G-스태킹 공법을 이제 도입을 하기로 좀 얘기가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G-스태킹 장비를 나인테크가 기존에도 이제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LG 엔솔에 대한 이런 흐름들 연이어서 나오지 않을까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로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나인테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세코닉스를 세코닉스. 가져왔고요. 네, 그 세코닉스는 광학 부품 전문 기업으로 모바일 및 차량용 카메라 렌즈 그리고 광학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그 애플 MR에 통해서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장은 그거에 주목을 받아서 좀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MR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뭐 가격이 한 456만 원 정도 될 예정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부담스러워서 못 살 것 같긴 하지만은 그만큼 아마 그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 MR에 대해서 헤드셋은 14년 처음 공개된 그 애플워치 이후로 애플이 9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이제 카테고리 범주가 생겼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상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 한 내년 정도까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하반기까지는 기간이 무수하게 좀 열려 있다라고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동사는 VR용 저반 렌즈 및 AR용 그 투사 모듈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좀 재편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혜를 좀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세코닉스가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코닉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9번째죠. 네, 제이스택입니다. 제이스텍. 네,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 반도체 패키징 장비와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2017년에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하고 한동안 좀 주춤이 되다가 작년에 또 호실적을 좀 기록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이제 OLED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7월에 삼성이 이제 언팩 행사가 있고 그리고 6월 달부터 이 폴더블이나 플립폰 관련돼서 판매량이 아무래도 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생산이 좀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쭉 홀딩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보셔도 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8.6세대 OLED 투자 규모가 4조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1차 벤더로서 이 자동화 솔루션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 각형 배터리 캔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시장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흐름들이 포트폴리오가 좀 잘 꾸려져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들을 좀 기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부품 관련해서는 또 유럽 쪽이라든지 북미양 쪽에서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스텍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의 9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네,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예, 이 가온전선은 그 LS그룹의 계열사고요. 전원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국내 3대 전선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은 28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71%를 증가를 했고 매년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그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전망치를 예상을 했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챙겨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앞으로 15년간 정부에서 56조 원 송변전 투자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게 그러면서 사실상 5월에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그렇지만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와줬고 재차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56조 원에서 배전망 투자에만 31조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렇게 된다 한다면 거의 한 80조 원, 90조 원이 필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당국에서 나오면서 그 좀 크게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주요 고객이 한국전력이든 KT 그리고 통신 제조
통신 케이블 제조를 좀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운전선까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장관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 화인 서키트, 화인 서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PCB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가 계속 좀 약화되는 이런 감산, 투자 감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소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판을 신규로 주문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선순환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지금 점진적으로 양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판주들까지도 같이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 뭐 이런 기업들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이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제 기판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너무 납품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플립폰들을 하반기에 출시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은 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런 기판들 이런 부분들의 판매량도 공급량도 늘어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화인 서킷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또 이제 촉발하면서 이 AI 관련돼서 또 흐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자동차용, 전장용 PCB에도 진출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화인 서키트까지 마지막 10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종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마음 AI이고요. 마음 AI. 예, 그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 그러니까 AI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I 기초 알고리즘 개발 및 또한 그 여러 기업의 종합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사실상 그 마인즈랩에서 좀 상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소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은 그 마인즈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은 정부가 지난 5일에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사업을 모델 공급자로 이제 네이버, KT 그리고 동사를 좀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AI 관련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최근에 디지털 플랫폼 그 정무위원회에서도 그 회의를 통해 공무원 업무 효율을 향상을 위한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 AI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수혜와 관련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챙기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지난 4월에 그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이 그 AI 관련된 국내 스타트업과 챗 GPT 결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펼친 가운데 그 오늘은 또 오픈 AI 그 알트만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또 방한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챗 GPT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 AI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이태건 전문가님은 네.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네, 마지막 제시해드렸던 화인 서키트, 네,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400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인 서키트를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도 마지막 종목인 마음 AI고요. 마음 AI. 매수가는 현재가인데 지금 좀 윗꼬리를 좀 길게 남겼기 때문에 오후 그 마감까지 좀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가로 매수를 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은 비중을 좀 적게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8,300원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인 서키트와 마음 AI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들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